자, 이어서 세 번째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 시간에 저희가 이제 민간사회복지자원, 민간사회복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럼 민간사회복지에서도 민간사회복지를 위한 자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자원이라는 것들은 어떤 개념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에서의 자원이란 건 뭐냐?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자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또 위험을 대비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재원이 바로 민간 사회복지 복지의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것, 사회복지 자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국민의 세금 아니면 행정에서의 법적인 어떤 그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금으로 만드는 조세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조세로 만들어지는 국가 예산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민간사회복지 자원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룰이나 국가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자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기관이나 아니면 그 참여한 많은 분들이 만든 그런 자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예, 개인이나 단체에서 받은 뭐 기부금, 또 모금 활동을 통해서 관심 있는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받은 모금 활동을 통해서 받은 기부금들, 또 기업이나 뭐 기관들, 개인들이 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서 내놓는 금액들 많죠. 요즘 또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금 개념이 좀 특이해졌습니다만 그 삼성 같은 회사 아니면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놓는 기금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뭐 재단 법인을 만들고 그 재단 법인에 뭐 삼성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뭐 8천억을 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죠. 뭐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간의 사회복지 자원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현물, 뭐 현금, 뭐 서비스를 다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동, 또 그다음에 사적 이전에 들어가는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고요. 또 개인이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 이용료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민간 사회복지 자원으로 포함이 되고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방식으로도 제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에 만들어지는 건 국가에서 하게 되면 거의 공공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국민들이 모두 낸 세금을 법에 의해서 국가 예산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공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간사회복지자원은 어떤 특정한 룰이나 법에 의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 스스로 내는 기부금, 기업이 내는 헌금들, 그 다음에 모금액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스스로 하는 어떤 서비스 형태들, 현금이나 현물 형태까지도 다 민간사회복지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사회공동모금회, 연말이 되면 다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들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럼 민간사회복지 자원입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민간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네. 여러분, 이걸 숙제로 내드리면 또 머리 아프시겠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에 의한 법률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라고 그래서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민간에서 만든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공공기관이고요. 법률기관 단체고요. 여기에서 연말에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인 어떤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그 모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들은 민간 자원의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고 공공 자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민간 사회복지 자원들이 좀 잘못 쓰여지는 일들이 많고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놓은 일들을 공공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서비스들,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들을 받고 국민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들 아니면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장소들을 찾아서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사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에 민간의 자원들을 모아서 공공의 서비스들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사회복지 자원들을 모아서 공공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 그러면 민간사회복지 자원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원 모금은 민간사회복지 자원 모금 방법은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활용들은 특정 목적에 따라 지정 지역에서 공공자원들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어떤 방법들로 누구나에게 사용을 하죠. 그러나 민간사회복지 자원은 스스로 모아서 스스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원하는 바대로 아니면 민간에서 자원을 모금하신 분들이 뜻하는 바대로 사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사회복지에서 민간사회복지의 판단 기준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째, 복지 제공의 주체가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그 조직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구제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민간사회복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 자원봉사에 참여한 많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자원봉사 선의의 자선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민간사회복지다 아니다라고 좀 학문적으로 좀 구별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민간사회복지라는 개념이 현대에 있어서 공공사회복지에 대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민간사회복지는 공공사회복지의 별도가 아니라 협업, 요즘 이야기하는 협업, 파트너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공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미처 놓치는 부분들, 왜냐하면 공공의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법률에서 놓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이 보충적으로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럴 때에만이 민간사회복지 개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공공의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들과의 협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무료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소방서에 가서 소방서 분들이 그 순환 구조를 하려면 물속에서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물론 군대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어떤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훈련들을 교육생들을 많이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물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물고기 떼들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있던 경험들을 좀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관심도 취미로도 이런 활동을 하시면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세 번째, 민간사회복지 자원과
이 전까지는 저희가 공공 사회복지와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 자원과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민간사회복지 자원으로서의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복지 자원은 복지국가도 요즘에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들을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던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사회복지 자원은 바로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주체를 다원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복지와 민간사회복지가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을 때 민간사회복지 자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은 복지국가의 한계, 즉 공공서비스가 펼쳐지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주체를 다원화한다. 그 다원화를 누구랑 하느냐?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할 때 민간사회복지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의 최대 인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막대한 자원들을 대체한다는 거죠. 꼭 자원이라고 하는 게 돈만,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현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원봉사로 되는 인적 자원들도 자원봉사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공공에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기관에 있어서도 인적 자원은 아주 훌륭한 자원이죠. 왜냐하면 돈으로도 아니면 현물로도 주는 것들이 그걸 만들기 위한 자본, 아니면 돈으로 서비스를 산다라고 해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공에서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돈을 받지 않았지만 돈을 받은 것만큼의 사람의 휴먼 서비스, 사람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훌륭한 자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의 인력 보충을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해준다라는 거죠. 자원봉사자. 이것이 아주 큰 의미의 사회복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자원봉사자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자원봉사 한두 번 가서 뭐 그 기관에 무슨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니면 서비스를 질을 향상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 자선의 의미로 제가 시간 남을 때 잠깐 가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요즘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자원봉사자로서의 기관에 와서 교육도, 잠깐 기관에 대한 소개나 자원봉사자로서 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도 포함을 하고요. 지속성, 자원봉사의 특성, 무보수성, 자발성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지속성이라고 하죠. 최소한 6회 이상, 길게는 미국의 어떤 많은 사회봉사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라고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해줄 때 최소한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자원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자도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전문적으로 6개월 이상 프로그램에 기관에서 아니면 국가가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국가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 한 분이 기관에서나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보통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담당하시죠. 근데 자원봉사자가 참여함으로써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또 업무 부담을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충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사회복지 서비스가 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자원봉사자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증을 함부로 발급 안 해주죠. 최소한 3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진행을 하셔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루에 보통
일반 성인이 토요일 날 4시간에서 6시간이죠. 주말에 휴일에 6시간 인정해 주죠. 평일은 4시간입니다. 그러면 6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최소한 5번, 평일로 얘기하면 최소한 7번에서 8번은 자원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자원봉사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야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봉사 자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민간사회복지 자원들이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공서비스를 복지국가의 서비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주체로서 다원화되는 어떤 과정이고,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민간사회복지 자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민간사회복지 자원으로서의 제3구간, 제3섹터, 제3영역이라고 하죠. 제1영역은 국가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바로 제2영역, 제2섹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3섹터라는 건 뭐냐? 국가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민간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보수를 받지 않고 또 이용자한테도 이용료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나 전문적인 지식들을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 그러한 기관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비영리 기구나 비영리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기관들이 모여있는 비영리 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들을 바로 제3섹터 또는 제3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급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적 부분, 공공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재원들은 다 조세로 부담을 합니다. 이게 제일 부분이죠. 이 조세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 국민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으로 공적 부분, 제일 영역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적인 사회보험 서비스, 국민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 즉 4대 보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공공부조 서비스, 그 다음에 국공립시설보호 서비스, 공공상담기관 등이 바로 제1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 민간단체나 법인, 정부의 지원금, 기부금, 이용료 등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2섹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리추구의 상호활동 부분이 바로 제2 부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제3섹터라고 하는 게 비영리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NPO,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비영리 기구, 프로핏이라는 게 영리를 추구한다는 영리란 뜻인데요. 영리를 프로핏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비정부기구, 그 다음에 가족, 이웃 등이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3부분, 제3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급 체계는 그러면 1체계, 2체계, 3체계 국가에서 하는 거, 민간기관이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섹터, 제3섹터, 민간이나 가족 또는 이웃들, 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서비스들이 그 다음에 비영리 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이 하는 행동, 그 서비스들이 바로 제3섹터다, 제3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3섹터를 왜 존재할까요? 민간에서 해주고 국가에서 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실패입니다. 복지국가의 한계죠. 아무리 많은 돈을 부어서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해도 다양해진 사회에서 다원에 대한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사회에서 그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복지국가의 한계 또는 시장의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실패된 부분들을 어디서 채워야 되느냐? 제3섹터 민간에서 서로 이웃끼리 상부상조하고 도와가면서 이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제도화되고 사회가 많아지고 사회가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법을 만들고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자. 왜? 민간 사회 자본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하지만 민간도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다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영역이 넓으니 제3섹터도 존재를 해서 국가와 제1섹터, 제2섹터와 제3섹터가 협업해서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민간 사회복지 자원을 가지고 국가의 자본을 가지고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서 목적은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누려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내가 어려워졌는데 아니면 교통사고를 나서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다 어렵게 지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그 기관들이 섹터들이 존재를 하고 그 섹터들이 다 함께 협업을 펼쳐야 올바른 사회복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필요한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제3섹터도 아까 정부의 제1섹터나 제2섹터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혹은 자원 부문의 실패다라고 하는데요. 비영리 조직은 커뮤니티의 복지 욕구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재정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서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사용을 하지만 자원 조직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또 그분들이 내는 그 재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어쩔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또 하나 무임승차 아니면 도덕적 해이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도 개인적인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 및 후원자는 특정의 집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제1구간들은 아니면 제2구간들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대상이죠. 제2기관은 기관의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삼았던 제가 노인기관이면 모든 노인이죠. 청소년 아동이면 모든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렇지만 비영리 조직이나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런 분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기관은 자원봉사단체인데요. 저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서비스들을 자기네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 아니면 국민들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이 민간 조직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민간이나 그 자선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지역사회 전체의 욕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부분 아니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상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종류나 기회에 한정적으로 될 수 있고 편향된다 한쪽을 원하는 대로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는 좀 다른 문제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네 번째는 국가나 기관들은 다 전문가들, 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거나 전공을 하거나 임상경을 가지신 분들이 자격을 가지시고 법 절차에 의해서 그 기관들을 설립을 하죠. 하지만 자원봉사는 안 그렇죠. 사회 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관들을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거, 비전문가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을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정 기관들은 어떤 절차들이 있죠. 초기 면접하고 욕구 사정하고 문제를 찾은 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지만 비전문가 기관들은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문제나 아니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거죠. 즉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본인들의 눈높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아마추어들, 비전문가의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의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지만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2섹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협치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요즘 이야기하는 콜라보레이션, 함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복지, 공공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가 함께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협치가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자원과 민간 부분의 자원 부분의 민간 자원 부분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근거로 바로 이러한 제3섹터의 한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활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회적인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 자원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자본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35페이지부터 시작이네요. 사회적인 자본들이라는 건 뭐냐?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눈에 보이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에 대비되는 용어인데요. 사회적인 자본은 뭐냐면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체계들, 법 체계, 아니면 사람 간의 신뢰, 아니면 우리가 사람과 아니면 기관과 기관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기관과 기관들이 협업하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들, 그런 네트워크들, 또 규범이라고 하죠. 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자본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우리 가정의 재정을 담당을 했는데 제가 벌어와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사고가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제가 4대 보험도 공공부조의 사회보험도 들었고 해서 제가 다쳤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가족들도 전보다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의 약속들, 규범이나 법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체계, 시스템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갑자기 생긴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아프리카 흑인이고.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회적인 자본들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뭐 수준이 차이는 나겠지만 사회적인 서비스는 제공은 하겠죠. 바로 그게 사회적인 자본의 차이입니다. 눈에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자본, 그런 것들까지도 사회적인 자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자본의 예를 들어드렸고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사회적인 자본의 특성은 뭐냐? 행위자들 사이에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본은 그 이익이 함께 공유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거죠. 또 지속적인 교환 과정을 거쳐야만 유지되고 또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증가합니다. 또 사회적인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반드시 나도 또 다른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할 수도 있고 주기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쉽게 선생님들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인 자본의 역할과 기능은 네, 목적 달성을 위한 협동과 집합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협력 활동을 촉진시켜서 문제 해결에 기여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규범도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재난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또 IMF 때 전 국민이 금 내다 팔았죠. 네, 누가 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 사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내놔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고 그 안정된 사회에서 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 약속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참여하신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고요. 또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사회적인 자본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자원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자본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자원봉사를 좀 보면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대는 그 자원봉사 실천 역량의 증대가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는 사회는 자원봉사도 늘어나더라. 그리고 실천 역량도 늘어나고 자원봉사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나더라. 왜? 내가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회 호혜성에 의해서 사회적인 신뢰가 커지고 이 신뢰가 커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의 증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서구 유럽 국가들, 사회복지 국가들,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한 다른 동남아의 여러 나라나 우리보다 못한 저개발 국가들의 차이가 우리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이시죠? 눈에.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개인의 자원봉사를 참여한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인 자본이고 이 사회적인 자본은 공공의 자본과 함께 우리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정하고 정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공정한 공공의 자원과 민간의 자원이 함께 잘 발달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가 잘 된 사회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사회복지국가는 바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즉 사람 모두 개개인의 행복이 추구되는 그러한 사회다. 또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가 다 잘 되어 있는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지는 거다. 거기에 바로 우리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민간 사회 자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 번째 수업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